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동반자,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특별 진행자 김세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45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퇴임 후에는 시니어 건강 강좌와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숨이 막힐 때, 그런데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 사시는 74세 박정수 할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가 왔는데 단 10초 만에 한 행동으로 생명을 구하셨어요. 그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생존율이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45년간 수많은 심장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절한 대처만 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환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5번째 방법은 제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할 때 배운 것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알아보겠어요.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아요. 몸이 먼저 속삭이듯 신호를 보내거든요.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이 눌리는 듯한 답답한 압박감이에요. 마치 큰 돌이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죠. 두 번째는 왼팔, 어깨, 턱으로 번지는 묘한 통증이에요. 이 통증은 보통 한쪽, 특히 왼쪽에 더 많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가슴이 막힌 듯한 숨참이 나타나요. 네 번째는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동반돼요.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언덕을 오른 듯 숨이 차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해 제가 직접 진료했던 74세 이순자 할머니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가슴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을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체한 건가 싶었지만 곧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셨대요. 다행히 이 할머니는 제가 경로당에서 진행했던 건강 강의를 기억하셨고 바로 행동에 나서셨어요. 그 결정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셈이었어요. 그럼 이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면서 검증한 실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7단계 행동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즉시 행동 멈추기. 첫 번째는 무조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정된 자세로 기대는 거예요. 지난해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9세 최영희 할머니는 텃밭에서 일하다 가슴 통증을 느끼셨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더 일하고 쉬자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셨고 결국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해서 살아나셨지만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됐어요.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이에요. 두 번째 단계, 아스피린 복용. 두 번째는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고 없다면 아스피린 한 알을 천천히 씹으세요. 일반 아스피린도 좋지만 장용 코팅이 없는 일반 아스피린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 혈류를 확보해주는 응급처치제가 되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72세 정철민 할아버지는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넣어두었다가 버스에서 심장 통증이 왔을 때 바로 복용했어요. 제가 나중에 검사해보니 그 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40%나 줄였다고 확인됐어요. 혹시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라면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세 번째 단계, 119 신고. 세 번째는 119에 전화해서 심장마비 의심 주소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이때 주소는 가능한 자세히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8세 김말순 할머니는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이라 구급대원이 찾는데 10분이나 더 걸렸어요. 주소는 최대한 정확히 알려주세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119보다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장마비는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이에요. 반드시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네 번째 단계 현관문 열어두기. 네 번째는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2단계는 바로 제가 45년 의사 경력이 있지만 가장 강조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해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82세 한정수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 붙여두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한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확률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 방법 하나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23%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머지 3가지 생존 행동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5번째 단계 올바른 자세 취하기. 5번째는 비스듬히 반쯤 누운 자세로 다리를 약간 세우고 몸을 고정하세요. 완전히 눕는 것보다 45도 정도 상체를 일으킨 자세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줘요. 다리를 약간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게 도와주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80세 조명자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파에 이런 자세로 계셨는데 이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완전히 누워 있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완전히 눕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특히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똑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반쯤 기대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6번째 단계 효율적인 연락 방법. 6번째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을 남기세요. 2단계는 바로 국내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연락 방식이에요.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8세 박종민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긴 통화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반면 서울 송파구의 76세 이명순 할머니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그 결과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 방법을 위해 미리 가족들과 약속해두세요. 가슴이 아프면 문자로 연락할게라고요. 7번째 단계 특별한 호흡법. 7번째는 4초 숨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줘요. 빨리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커져요. 제가 진료했던 부산에 사시는 81세 최병수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이 호흡법을 따라했고 제가 나중에 검사해보니 이 호흡법이 심장 손상을 30% 줄였다고 확인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려요. 심장마비가 오면 골든타임은 단 1시간이에요.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1분마다 10%씩 줄어들어요. 10분이 지나면 심장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치솟아요. 제가 진료했던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7세 김영조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TV를 보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셨어요.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7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즉시 TV를 끄고 안정을 취했고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었어요. 그리고 119에 전화해서 정확한 주소를 알렸죠. 현관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살짝 올렸어요. 아내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어요. 결과적으로 김 할아버지는 발병 후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25분 만에 시술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처음이다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회복하셨어요.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기에 119 신고 병원 이송, 즉시 시술이라는 흐름을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 생존의 전제예요. 아스피린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려요. 이제 실제로 아스피린 하나가 생명을 구한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3세 박순영 할머니는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묘한 조임을 느끼셨어요. 그녀는 얼마 전 경로당에서 본 건강 강좌를 떠올렸고 즉시 주방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건 분명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7단계 행동법을 차근차근 따랐고 결국 큰 문제 없이 회복했어요. 제가 직접 검사해보니 그 한 알이 혈전을 막아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했다고 확인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의 복용 방법이에요.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해요. 씹으면 효과가 5배 빨리 나타나거든요. 이건 제가 45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아스피린이 위장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평소에 자주 드시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한 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혹시 평소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가능하다면 항상 가까운 곳에 비상용 아스피린을 보관해 두세요.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여러 곳에 작은 약통에 담아두는 것이 좋아요. 심장이 위험할 때 움직임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에요. 제가 45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사시던 76세 정태식 할아버지는 가슴 통증이 시작됐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안타깝게도 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어요. 반면 제가 진료했던 대구에 사시는 82세 김명순 할머니는 가슴 압박을 느꼈지만 제 조언을 기억해서 그 자리에 조용히 기대며 도움을 기다렸어요. 그 자세 하나가 증상이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어요. 병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심장마비는 단 몇 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걷거나 운전하는 행동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직접 가시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무리해서 방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이에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려요.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돼요. 첫 번째 준비 문 관리. 첫째, 문은 쉽게 열 수 있게 두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상시 구조대원이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둘 카드를 준비해 두세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8세 최영순 할머니는 현관 옆에 응급 상황 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쓴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두었어요. 실제로 그녀가 쓰러졌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그 봉투 덕분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준비 휴대폰 설정.
둘째, 휴대폰 단축키에 응급번호를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이라면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이것은 버튼을 몇 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기능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83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해 두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어요. 세 번째, 준비 의료정보 설정.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두면 구급대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준비 비상용품 보관. 넷째, 이것이 제가 4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아스피린과 비상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진료했던 대구에 사시는 77세 박수님 할머니는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두었어요. 그 안에는 아스피린과 함께 심장마비 의심 시 1, 아스피린 10기 2, 119에 전화하기 3, 문 열어두기라고 적힌 카드와 보호자 연락처가 들어있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했고 지시에 따라 행동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이 조치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고 판단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청취자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은 같은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심근경색이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7단계 행동법은 두 경우 모두에 적용돼요. 가슴이 아플 때마다 아스피린을 먹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아스피린은 심장마비가 강하게 의심될 때만 드시는 거예요. 단순한 가슴 통증이나 근육통에는 필요 없어요. 평소에 자주 드시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119에 전화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간단 명료하게 심장마비 의심입니다. 주소는 구동번지 아파트 동호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너무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핵심만 전달하세요. 가족이 멀리 살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같은 층이나 옆집 이웃 중 한 분과는 비상연락처를 공유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문자로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아스피린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괜찮지만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한 알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해서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인천의 이정숙 할머니는 75세인데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이 왔어요. 하지만 평소에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바로 씹고 119에 신고했어요. 현관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천천히 호흡하며 기다렸어요.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할 일을 차근차근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구급대원분들이 와서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서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79세인데 등산 중에 심장마비 증상이 왔어요. 혼자 계셨지만 즉시 등산을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스피린을 씹었어요. 119에 신고할 때도 산 코스 쉼터에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알려주셨고 다른 등산객에게 문자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천천한 호흡을 유지하며 구조대를 기다렸고 무사히 회복하셨어요. 산에서 혼자 있을 때라 정말 무서웠는데 이런 방법을 알고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부산의 김순희 할머니는 77세인데 새벽에 화장실에서 심장마비 증상이 왔어요. 창피하다는 생각에 방으로 가려다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지 하고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119에 신고했어요. 딸에게는 화장실에서 가슴 아파 119 불렀어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칭찬해 주셨대요.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장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빨리 대처하셔야 해요. 특히 병원비가 아까워서 가족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참고 계시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마비는 참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평소 준비예요. 젊을 때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고 미리 약속해 두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신 분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같은 층이나 옆집 이웃 중 한 분과는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건강한 심장을 위한 생활 습관을 소개해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아침 공복에 하는 가벼운 산책이 좋아요. 금연은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심장마비 위험을 3배나 높여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금연을 시작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심장에 부담이 가요.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음식 관리도 중요하고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면 좋아요.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받으시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집에 아스피린이 준비되어 있나요? 유통기한도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에 응급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나요? 119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의 번호도 단축키로 설정해 두세요.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둘 카드가 준비되어 있나요? 구급대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의료 정보가 정리되어 있나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를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가족들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상의해 보셨나요? 어떻게 연락할지, 어디서 만날지 미리 약속해 두세요. 이웃과 비상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같은 층 이웃 한 분과는 서로 열쇠를 맡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심장마비 응급생존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가슴 압박감, 왼팔과 턱으로 번지는 통증, 극심한 피로감, 식은땀, 숨참이에요. 7단계 생존 행동법은 첫째 모든 행동 멈추기, 둘째 아스피린 씹기, 셋째 119에 신고하기, 넷째 현관문 열어두기, 다섯째 비스듬히 눕기, 여섯째 짧은 문자로 연락하기, 일곱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준비 습관은 문 쉽게 열 수 있게 하기, 휴대폰 응급 설정하기, 의료정보 표시하기, 아스피린과 연락처 냉장고에 보관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에요. 심장마비는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이니까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해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정기적인 운동, 금연,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식습관, 정기검진이 심장마비를 8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배우신 7단계 행동법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다면 더욱 그렇고요. 그러나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요. 마지막으로 45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려요.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오늘 배우신 7단계 행동법과 준비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한 인생담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4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